사고일까? 살인일까? 2023년 강원 동해시 부평동 대구굴다리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고. 3월 8일 새벽 4시 52분경 한 SUV 차량이 갑작스레 옹벽을 향해 돌진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운전석에 있는 남성을 구조하게 되는데 정말 다행히도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의식이 또렷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부분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며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고 속도는 약 100km 정도였다라고 진술을 했죠. 그렇게 상황은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운전자가 그 이유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수석에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데 그 모습이 참 이상했습니다. 조수석 시트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되었죠. 또 안전벨트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이 관계에 대해 묻자 부부다라고 말하는 이 남성,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라면 당연히 아내를 먼저 챙기는 게 맞았을 겁니다. 괜찮느냐, 의식은 있느냐, 많이 다치지 않았냐, 살아있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여성, 아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죠. 의문을 품었던 건 구급대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시 과정에서 경찰도 이상하게 판단을 하게 되죠. 아내의 발목이 생각보다 심하게 골절되어 뼈가 외부로 돌출까지 되었는데 차량 내부에는 혈흔이 매우 적었다라는 점에 집중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 심정지가 이미 더 훨씬 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CCTV를 분석해본 결과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까지 확인이 되죠. 졸음운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들이었죠. 생과 사, 결혼 20년 차인 부부. 하지만 이들 속에 숨겨진 CCTV의 의혹들, 남편 진술의 의문점들. 오늘 우린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 남편의 머릿속에 들어가 그 증거들을 찾아가 보는 것. 둘, 최초로 공개하는 군 검찰의 공소장. 어떤 증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김원 사건 파일.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동해 부사관 사건의 민낯 편입니다. 동해 부사관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저희도 과거 한 차례 방송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의혹점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진술, 그리고 직접 수사를 했던 군 검찰의 공소장까지.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육군 부사관인 남편은 후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19에 전화를 할 걸 일을 크게 만들었다. 한 명의 죄인을 풀어주더라도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우선 그 날의 상황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두 아이들의 기억입니다. 사건 발생 그날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사서 어머니와 같이 요리를 했다라고 말한 이 아이들. 아버지는 매번 퇴근이 늦어 항상 요리를 내 엄마와 두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무언가 한 가지가 달랐는데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빠한테 경제권을 넘겨받아야겠어 라는 말이죠.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장난기가 있는 말투로 어머니는 말을 하고 계셨죠.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TV를 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아이들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주일 전 당근마켓에서 미개봉 TV를 약 10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죠. 문제는 이 100만 원이 아이들의 학원비로 나가야 될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그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남편은 화가 나서 그랬다, 스트레스 때문에 충동 구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떻게 화가 난다고 그런 걸 살 수 있냐, 애들 거다, 애들 학원비인 거 모르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도요, 무언가 언성을 높이며 심하게 싸우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늘 약간의 다툼이 있고 금방 화해를 하는 가족이었기에 아이들조차도 영상으로 찍으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모습이었죠. 이런 문제로 어머니는 경제권을 갖고 오겠다라는 다짐을 아이들에게 장난식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밤 11시 남편이 퇴근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여보 이리 와봐 라고 불렀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알려주지 않고 말을 빙빙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어머니가 답답해서 한번 화를 냈고 금세 화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평소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게 되죠. 그게 어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이들의 기억.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말에서 집중해볼 모습은 그날 어머니가 뭔가 감정적으로 심하게 격하게 격양돼 있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죠. 평소와 늘 똑같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경제권을 갖고 오겠다 정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 남편의 기억과 말입니다. 자, 이제부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망자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남편의 진술입니다. 아이들이 들어간 이후 아내가 계좌를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계좌를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는 앉아 노트북으로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보니 잔액이 0원이었죠. 깜짝 놀라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 남편이 허심탄회하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교회에 헌금도 많이 냈고 우리 집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당신이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다 보니 돈이 부족했다. 우리 이 집을 정리해야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관사로 들어가자는 말에 아내는 이내 수긍을 했고 그렇게 상황이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내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남편은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요.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이불을 가져가려고 안방의 문을 열려고 하자 무슨 일인지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공구함에 있는 드라이버, 얇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안방엔 아내가 없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불이 켜진 화장실 하나. 무언가 이상의 그쪽의 문을 조심히 열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죠. 철제 샤워 부스에 끈 같은 걸 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줄은 팽팽한 게 아니라 축 늘어져 있었고 무릎이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지면에 발이 닿아 있었다라는 기억이죠. 너무 깜짝 놀라 아내를 한 손으로 받치고 나머지 한 손으로 매듭을 풀었더니 쉽게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끈, 그리고 쉽게 풀었다는 그 끈이었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분명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평상시 약 1년 정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약을 먹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부검 결과에서도 우울증 치료제 약물이 검출된 기록도 확인이 되었죠. 교회에서 따돌림 비슷한 걸 당한 게 있어서 이런 약을 먹었던 걸로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진술입니다. 상황만 놓고 봤을 땐 분명 그럴 수 있는, 하지만 한 가지가 정말 이상한 부분이죠. 우울증 때문에 갑작스럽게 잔고가 0원인 걸 보고 비관을 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남편과 타협이 됐다라는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울증을 강하게 강조했으니 일단 이 부분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남편의 진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증거로 남은 남편의 기록입니다. 그 CCTV 기록은 매우 소름 끼치는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2시 20분경 남편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헌데 뭔가 이상한 물체를 가지고 끌고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활짝 펴고 그 위에 불상의 물체에 모포를 감아 SUV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죠. 이내 그 불상의 물체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시 집으로 올라간 남편. 약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새벽 4시 20분경 다시 모습이 포착됩니다. 양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말이죠. 이에 대해 다시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 오물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고 자기가 시신을 수습하던 상황에서 묻은 것들이 있어 주변을 정리하고 그걸 버리기 위해 넣고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와 처리를 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모포에 감싼 불상의 물체. 아내가 자발적으로 차에 타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시신은 집에 있던 게 아니라 사고 발생 지점, 바로 그 옹벽 차량 내부에서 발견되었죠. 그 불상의 물체가 무엇인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고 발생 지점까지의 CCTV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고 2분 전 새벽 4시 50분경입니다. 사고가 났던 굴다리 반대 차선 쪽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후 약 1분간에 걸쳐 저속으로 운전하다 4시 51분경 갑작스레 유턴을 시작하는 남편이었죠. 그런데 그 유턴도 일반적인 유턴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조향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이후 약 20초간 잠깐 멈춰있다 갑작스럽게 사고 지점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 사이에 졸음운전을 했다라는 건 당연히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죠. 남편은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아내는 이미 집안에서 숨진 상태였고 아이들이 볼까 충격을 먹을까 두려워 자신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일단 무작정 끌고 나와 도로를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 평소 독실한 신자였던 아내에게 오명을 씌우는 것 같아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뭔가 멍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 앞에 옹벽이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분명 CCTV의 기록은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아내를 끌고 나와 그 안에서 운전을 하다 갑작스럽게 옹벽을 들이받은 남편. 근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 멍했다, 졸음운전했다, 진술에 대한 번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남편.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잘 챙겼는지. 그냥 119에 전화했으면 끝날 일인데 혼자 수습을 하려다 살인자로 몰리고 있다며 억울해합니다.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증거를 가져와라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설명을 좀 해보자면 아이들과 있던 그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아이들이 잠을 자러 간 이후 급격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건 모포에서부터 나왔던 그 CCTV의 기록, 사고 기록입니다. 그 중간 불확실한 건 남편의 진술뿐이었죠. 따라서 두 번째, 남편의 진술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 사건의 촉발, 그 계좌 문제. 이건 정말 진실일까요? 이는 실제 증거 기록에서 저희도 확인이 했습니다. 아내가 직접 거실에 있는 노트북을 통해 로그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아내가 그날 잔액이 0원인 통장을 본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본 게 아닙니다. 잔액이 0원이 된 그 이유. 아내조차 알지 못했던 무수히 많았던 채무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많은 채무 금액 때문에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그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남편은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수긍을 했고 상황이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혼자 방 안에 들어가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갑작스럽게 또 마음을 돌린 걸까요? 둘,
사건의 발생. 사건 발생 시각, 그때 당시에 핸드폰을 보다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에 핸드폰을 본 기록이 있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어플리케이션,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고 봤는지 이 검증이 매우 필요합니다. 만약 중간에 시간이 붕 뜨거나 그 사이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면 이건 분명 이상한 정황이죠. 또 남편의 진술 중에 이불을 가져가기 위해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일날 이불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영상입니다. 소파에 이불이 보이실 겁니다. 거실에 항상 있던 바로 그 이불이었죠. 물론 사건 발생 당일날은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증인들은 많습니다. 꼭 군 검찰에서 증인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이 잠겨 있었다 해서 공구함으로 얇은 드라이버를 써서 열고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다툼이 있었는데 잘 풀었다고 생각했던 남편. 근데 갑자기 문이 잠겨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상할 겁니다. 그럼 대부분은 문을 두드리며 상대방을 불러볼 텐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일 수도 모르겠지만 드라이버를 찾고 문을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의 진술이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아 불 켜진 화장실로 가보니 그렇게 숨져 있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실제 사건 현장에 있는 그 안방 문고리입니다. 열기 위해 매우 작은 구멍이 하나 있죠. 대부분 이 구멍을 열기 위해 사람들은 오핀이나 이쑤시개 아니면 젓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열게 됩니다. 근데 공구함에 있는 드라이버를 써서 열었다. 정말 그렇게 연 게 맞는 걸까요? 잠겨 있던 건 정말 맞는 걸까요? 아내 입장에서 문을 잠그는 행위를 한 건 또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그 잠그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걸까요? 집안 구조상 소파에서 안방 문까지 매우 가깝습니다. 또 최초 목격한 현장의 진술도 매우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목을 매달기 위해 사용한 끈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엔 검은색 끈이다 라고 했다가 그걸 찾을 수 없으니 태권도 단띠다 라고 말을 한번 바꿨습니다. 근데 그 정도라면 분명 목에 사큰이라는 게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런 흔적이 남지 않자 부드러운 스카프라고 최종적으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아내만 그대로 꺼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재질까지 바뀌는 걸까요? 샤워부스에 매달려 있는데 발은 땅에 닿아 있었다라는 말. 매달려 있으면 땅에 닿을 수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우울증을 앓았다라는 그 주장, 분명 치료제에 대한 약물이 검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약물은 우울증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우울증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었죠. 따라서 이 내용도 핑계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곱씹어 들어봤습니다. 헌데요, 남편은 좀 특이한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심리 특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사병이죠. 한 방송사를 통해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는데요. 위에 앞선 내용들과 너무나도 일치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부부의 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를 그렇게 아끼는데 괴로워서 어떻게 살지.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다. 20년을 살면서 부부싸움 얘기도 못 들어보았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관사에서 살 때 군인들을 마주하는 걸 싫어해 아내가 자꾸 얘기해 외부에 있는 집에 전세를 얻은 것이다. 대출까지 받으면서. 아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고 차도 좋은 걸 사달라고 하고 옷도 좋은 걸 많이 입었다.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그런 아내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앞선 남편의 진술과 무언가 일치가 되는 대목들이 있지 않나요? 전부 다 남편이 직접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 내용들입니다. 남편은 사실대로 말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고급 차도 아내의 사치 때문에 산 거다.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 등등. 맞습니다. 대출이 엄청나게 많았죠. 이 모든 문제들을 전부 아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금액은 약 2억 9천. 최종 토탈 금액까지 합치면 거의 4억 원에 육박하는 돈이었습니다. 갚지 못하는 돈들도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내는 이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짓말입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관사에서 나가자, 아니면 차를 사달라, 옷을 사달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바로 자신을 위해서 했던 내용들, 그런 대출들이었죠. 남편은 자신에 대해 굉장히 천사 같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어서 말이죠. 헌데 이 진술엔 중요한 포인트가 낍니다.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만듭니다. 실제로 자신이 발생시킨 일, 그 사실에 대해 모든 탓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심리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재판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분명 아내는 전형적인 경부 압박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문제는 피부 겉면에 확실한 손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을 맸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을 맨 흔적조차 없다라는 것. 헌데 신체 일부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라는 그 주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강한 충격에 의한 사고가 나서 몸에 난 상처들도 사고 이후인지 사고 전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린 남편의 심리적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말리면 안 됩니다. 어떤 끈?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끈에 대한 문제도, 스카프도 함께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죠. 바로 그 쓰레기 봉투에다 말입니다. 군사경찰을 수거했지만 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살짝 끼워놨는데 빠졌나 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진 건 그 도구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럼 남편의 심리, 그 행동, 말투의 특성상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거짓을 섞는 것. 목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외는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회피. 앞서 있었던 모든 행동들과 일치하는 대목들입니다. 돈을 대출받은 건 사실, 하지만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아내가 원해서, 지인이어서, 가족에 문제가 생겨서, 다 이런 식의 변명들이죠. 그럼 이 내용에도 진실은 섞여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목이 조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건 자신이 아니라 제3의 물건, 끈을 갑자기 이야기한 거죠. 끈으로 목을 매달았다. 끈으로 목을 졸랐다, 강하게 눌렀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인 겁니다. 이를 대입하면 압박을 한 건 맞는데 끈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 목을 감은 무언가, 하지만 흔적이 직접적으로 남지 않았던 것, 바로 팔입니다. 저희는 군 검찰의 공소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증거조사 결과 군 검찰은 살해 현장이 화장실이 아니라 안방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최초의 공격이 안방에 있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럼 안방에서 어떤 공격을 가했던 걸까? 끈으로 목을 노르는 모습. 사실 한 방송사에서 백초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뒤에서 목을 감싸는 행위로 하면 충분히 저항을 막으며 공격하고 어떤 소리도 나지 않게 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좀 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대로 누워버리고 다리로 팔과 몸통을 감싸면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목은 정확히 흔적이 안 남는 것이죠. 그럼 정말 방송사에 나온 대로 순간적인 다툼에 의해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걸까?
공개되지 않은 공소사실 내용은 바로 보험살인 혐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이었죠. 23년 3월 8일 낮 11시 2분.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강릉 아산병원인데 골절이 심해서 원주 외상센터로 이동해서 여기 병원에서 권유한다. 이동해도 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강릉 아산병원에서 2,856만 9,060원, 그리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선 366만 7,170원, 그리고 아내가 후송됐던 병원에 실반 2,650원을 지급하게 되어 보험금 약 3,200만원가량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한 날 매우 의문의 말을 보험사에 전합니다. 와이프도 다친 걸로 아는데 접수가 됐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사망보험금이었죠. 금액은 약 4억 7천만 원가량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없앨 수 있는 금액. 하지만 살해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자 결국 받지 못했고 현재 이 내용은 미수였죠. 목적은 보험,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채무들, 하지만 그 모든 핑계를 아내에게 몰았던 남편. 정말 잔인합니다.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보다 아내를 이용했던 건 남편이었죠. 자신의 아내가 사망했지만 어떤 슬픈 내색도 보이지 않고 덤덤했던 남편. 처음엔 충격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가족들. 이 사건이 꼭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알뜰한 아내는 결국 살아서도 죽어서도 같은 사람에게 2번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다면 보험금에 집착할 이유도, 그리고 그리 끔찍하게 한 번 더 시신을 훼손할 이유도 없습니다. 도리어 119만 불렀더라면 내가 살인마로 오해받지 않을 텐데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모든 결과, 그 모든 빚에 대해 자신을 책망하며 나 때문에 아내가 이런 선택을 한 거다, 내 탓이다 라고 말하며, 그런 모습이 바로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자 아이들을 아낀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은 그를 믿으십니까? 그의 말투, 행동을 자세히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네, 뒷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재판이 굉장히 까다로울 거다라는 의견이 많이 지배적인데요. 이 사건 자체가 현재 군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해서 군사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어떤 증거자료 같은 걸 전부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공소장 내용만 보면 어느 정도의 증거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화장실이 아니다 안방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 보면 그거에 대한 증거 및 기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 왜냐면 워낙에 폐쇄적이다 보니까 외부에 이제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는 문제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사건에서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좀 제도가 바뀌었으면이라는 생각인데, 군인 신분으로 어떤 형사사건을 일으켰을 때 이제 군검찰로 해서 이제 군사재판을 받는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이유 때문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이거를 군사 기밀이라고 했잖아요. 군 기밀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 엮여 있다면, 단순하게 그냥 군사 기밀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냥 신분이 군인이니까가 아니라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사실 이 사건은 외부에서 발생했고요. 집에서, 그리고 길에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왜 군사재판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군사재판이 돼야 된다면 단 한 가지 이유겠죠. 신분이 군인이니까 라는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정이 되길 좀 바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상대방 저기 이제 변호인, 그 남편 변호인이 굉장히 그 군사 재판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 방송사 봤더니 뭐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증거에 대한 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끈을 본인이 갖고 와야 돼요, 결백하면. 근데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럼 그 끈이 뭔지를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끈을 한두 번 만진 게 아니에요. 들어갈 때도 막 그 진술이 번복, 자기가 풀렀다고 하는데 재질조차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스카프라고 얘기하고 부드러운 거라고 하고, 그리고 스카프로 이제 맸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뭐 얼마만큼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 길어봐야 2시간 정도일 것 같은데, 스카프로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스카프 뭐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쉽게 풀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목을 맨 사람 걸 한 손으로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끈을 묶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매듭 자체를 무슨 우리가 아는 리본 모양으로 묶을 리는 없죠. 확실하게 한다라는 건 꽁꽁 싸맬 거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묶일 텐데, 어떤 끈이든 타이트해요. 한 손으로 절대 풀 수 없어. 특히나 이 진술대로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 쭉 늘어져서 그 위에가 더 쪼여졌을 텐데, 심지어 그 비닐봉지도 꽉 매면 그거 푸는 것도 어렵잖아요. 한 손으로 못 풀어요.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역으로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끈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끈이 있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끈이 없었던 거라는 게 훨씬 더 강해요. 끈에 그 자꾸 증거 얘기하는데, 그 살해수법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살해 방법이죠. 살해수법에 대한 문제가 끈 갖고 와봐, 끈 이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끈이 아니라고요. 끈으로 불가능해요. 끈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인 면도 그렇지만 그런 끈을 본인이 입증해야죠. 지가 진짜 억울하면 말이에요. 이런 끈이었고 이런 색깔이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왜고 어떻게 풀었습니다 정도는 얘기를 해야 믿어주죠. 그걸 제대로 했다면 믿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입증은 검찰이 하는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배째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결백하시면, 그리고 진짜 돌아가신 분의 오명을 쌓게 하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입증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군 검찰이 말한 대로 안방이라고 아예 명시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국가수에서도 그 쇠, 철 거기에 이제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뭔가 매달렸다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나왔어요. 매달린 거 없어요. 안 믿어요, 끈. 그래서 저는 재판이 좀 빡세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건 끈에 대한 흔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없어. 끈도 기억 못해. 끈이 있었던 흔적조차 없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끈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거를 가능성을 완전히 열으려면 정말 정신없어서 재질도 헷갈려, 끈이 뭔지도 몰라, 갖다 버렸는데 우연히 사라졌어, 그걸 매다는 흔적도 없어. 이럴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뭐 쟁점에서 뭐 살해 방법에 대한 게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가길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군사재판이다 하더라도 항소하겠죠. 항소하면은 넘어오는 걸로 알아요. 이제 고등법원 이렇게 넘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와서 더 세게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지금 영상 업데이트가 조금 늦었잖아요. 뭐 공지에도 남겨놓긴 했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스튜디오를 바꿨습니다. 네, 좀 스튜디오를 변경을 하느냐고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영상은 이제 앞으로는 그 큰 문제 없이 제 시간에 다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의 정리의 시간이었고요. 커뮤니티 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부끄러워서 잘 안 했던 건데 커뮤니티 글, 그리고 뭐 제가 댓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다 보는데 댓글에도 이제 좀 답변을 다는 것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제가 막 좀 부끄러워서 잘 안 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하고 좀 더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칭찬이든
비난 말고요. 비판이든 어떤 내용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함 느끼면서 할 테니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